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신 기출 모의고사 B형 1교시 3부 24번부터 35번까지 문제, 오늘 1교시 마지막 시간인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요. 다음번 강의가 올라왔을 때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해 봅시다. 출발. 문제 24번.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둔다. 2번,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놓는다. 3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4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5번,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노인과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요? 네, 2번이었습니다. 난로 곁에 세탁물을 널어놓으면 불나기 딱 좋죠. 그래서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요것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둬야 하고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으면 과전류가 흘러서 나중에 불날 수 있고요.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아야 불이 안 날 수 있겠죠?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노인과 어린이들의 손에 닿으면 불장난하기 좋겠죠? 위험한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쉬운 문제였죠? 넘어갈게요. 문제 25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식생활 돕기로 옳은 것은? 당뇨병은요, 혈액 중에 당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요. 피가 끈적끈적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에 산소나 영양소가 공급이 잘 안 되겠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합병증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런데 저도 임신성 당뇨였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임신하고 나서 굉장히 식단 조절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게 임신이라면서요. 저는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먹고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1번. 식사량을 늘린다?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늘리면 당이 확 올라가겠죠? 저는 밥 공기에, 이건 모두 다 그럴 거예요. 3등분을 해가지고요. 3분의 2만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옥수수 반 통을 먹잖아요. 옥수수 반 통을 먹고 싶어서 먹으면 밥량을 3분의 1공기만 먹어야 돼요. 요거 한 단위를 줄여줘야 돼요. 모든 음식을 단위수로 나눠서요. 뭐를 몇 단위 추가하면 뭐는 몇 단위 줄여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식단 조절을 잘해야 되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식사를 많이 하면 그만큼 운동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2번,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자, 육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이 있어야 되니까 먹어주긴 해야 되는데요. 지방을 떼고 먹습니다. 지방은 열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혈당을 팍팍 올려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방 섭취는 하지 않습니다. 튀김류, 죽음이죠. 드시면 안 돼요. 3번, 찐감자, 수박을 자주 섭취한다. 자, 감자 탄수화물 덩어리고요. 수박 당 덩어리죠. 그래서 이런 거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혈당을 팍팍 올리잖아요. 그러면 혈당 지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들이 좀 있어요. 사과나 포도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임신했을 때 포도알을 세면서 먹었어요. 포도도 혈당 지수가 낮지만 걔네들을 또 많이 먹으면 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먹으라고 한 양만큼 포도알을 세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4번,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 맞습니다. 똑같이 먹어도요. 잡곡밥이 당이 덜 올라가요. 그래서 잡곡밥, 현미밥 이런 것들을 섭취합니다. 5번, 설탕, 꿀 등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다. 큰일 나죠. 설탕이나 꿀은요. 먹으면 바로 당이 올라가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당을 올리는 식품은 먹으면 안 됩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문제 26번. 대상자와 외출 시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외출 시 동행이죠? 자, 1번.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차량에 어르신 보험 가입한 거 아니잖아요. 함부로 요양보호사의 차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 지원을 받으시거나 택시를 같이 타고 가시거나. 2번, 요양보호사 개인의 업무를 병행한다.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의 업무는 서비스 종료 후에 개인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3번, 외출 시 필요한 물품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 말 너무 안 좋아 보이죠? 확인해야죠. 잘 챙겼는지 어르신과 함께 물품을 챙기고 목록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셔야죠. 4번, 귀가 후 외출 동행이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한다. 그렇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서도 만족도를 모니터링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외출 동행이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야겠죠. 5번, 대상자에게 외출 동행에 대한 추가 수당을 요구한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가 발생한다. 그건 당연히 대상자가 대주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거까지. 그렇지만 외출 동행한 그 업무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문제 27번.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출입구의 문턱을 낮춘다. 또 나왔네요. 출입구의 문턱은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고 없앱니다.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직사광선은 굉장히 안 좋죠.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피부암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조절하셔야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좋다. 틀렸죠. 어르신들은요, 전체 난방을 통해서 모든 곳이 따뜻한 게 좋아요. 따라서 전체 난방이 좋습니다. 4번,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틀렸죠. 개인의 사생활이 있는데 안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창피하겠죠. 그리고 유리문은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실 수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안 돼요. 5번,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도록 한다. 안 됩니다. 감기 걸리시겠죠? 바람이 대상자한테 직접 닿지 않도록 환기를 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28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눈이 안 보이시니까 매우 불편하시겠죠? 많이 신경을 써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사물의 위치를 설명할 때요. 중구난방으로 막 여기저기 설명할 것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위치를 설명합니다. 규칙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많이 나오는 보기니까 외워두십니다. 2번,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틀렸습니다. 말 안 하고 신체 접촉하면요.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안 보이시는 분한테 지금 설명도 없이 신체 접촉을 하면요. 굉장히 놀라시겠죠? 먼저 말을 건네야 합니다. 3번,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말도 안 되고 있죠. 시각장애 대상자니까요. 눈이 마주쳤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4번,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 준다. 틀렸습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에게는요. 여기, 이쪽 이런 표현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표현이죠. 지시대명사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각장애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10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5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죠?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가 아니고 대상자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서비스를 할 때 누구 중심? 대상자 중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29번. 알아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자, 잘 알아들어요. 이해는 해요. 근데 말을 잘 못한다는 거니까 언어장애 대상자네요. 자,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거는요. 주의 집중해서 잘 들어줘야 돼요. 그쵸? 말 자르면 안 되고 끝까지 들어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들으려면요. 음악 같은 거 크게 틀어놓으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요런 거 생각하면서 풀어볼게요. 1번.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아니죠. 언어장애 대상자의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려면 소음이 없어야 합니다. 2번.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틀렸죠? 자, 뭐든지 원칙이 어디예요? 귀에 대는 것이 아니고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정답입니다.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요. 언어장애 아니면 이해력 판단력 장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언어장애 같은 경우는요.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서 본인이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힘드니까. 근데 이해력 판단력 장애는요.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하는 사람이 그림판과 문자판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차이가 약간은 있죠? 어쨌거나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는 경우는 언제다? 언어장애나 판단력, 이해력 장애 이 두 가지다. 알아두시고요. 4번.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아니죠.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네, 진압력 장애. 시간 가는 거 잘 모르시고 날짜 개념 없으시고 이런 진압력 장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5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틀렸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몸짓이나 얼굴 표정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잘 알아들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문제 30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진압력은요. 가르칠 지자의 남력 남자예요. 남쪽을 가리키는 능력이죠. 자,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남쪽이 어디야? 근데 그 남쪽을 가리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진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 이 진압력이 장소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개념이 확장돼서 시간도 지금이 몇 시인지, 몇 년인지 이런 거 모르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도 못 알아보죠. 자, 치매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진압력 장애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맨 슈퍼에 갔는데 우리 집이 어디지? 이러시는 거고요. 몇 시인지, 몇 년도인지 이런 거 헷갈리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못 알아보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못 알아보죠.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아줌마 누구세요? 이러잖아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들하고 의사소통할 때요. 1번.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표현이 되게 안 좋은 표현이죠? 틀렸네요. 항상 일관성 있게 대해 주셔야지 혼동이 없습니다. 2번. 매번 새로운 정보를 인식시킨다. 틀렸습니다. 매번 익숙한 정보를 자주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새로운 정보는 또 혼란을 가중시키죠. 3번. 사람, 시간, 장소를 자주 바꾼다. 안 됩니다. 새로운 정보잖아요. 자주 바꾸는 건. 그래서 혼동을 줍니다. 4번.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틀렸습니다. 물품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는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색상이 아니고 이름표로 써서 구분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사물의 이름을 까먹거든요. 색상을 바꾼들 아무 소용이 없죠. 이름표를 붙여서 기억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복이네요. 4번은. 기억해 둘게요. 5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당신이 누군지 계속 이름을 사용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존칭을 함께 사용해서 역할이 뭔지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매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31번. 대상자의 집에서 부득이하게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하였을 때 사유를 기록하는 서식지는 자, 1번 업무 일지, 2번 상태 기록지, 3번 사고 보고서, 4번 인수인계서, 5번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자,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는요, 둘 다 재가 서비스죠. 어쨌거나 이런 장기 요양 급여를 동시간대에 같이 제공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그런데 부득이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방문 요양사가 방문 요양을 갔는데 대상자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센터장한테 전화를 하겠죠. 방문 간호를 보내달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급하게 방문 간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특이사항란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 특이사항란은요, 법정 서식인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 쓰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써야 되는 법정 서식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 급여 제공 기록지요. 이거는 반드시 써야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특이사항을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참고로 방문 요양하고 방문 간호가 동시에 제공을 했을 때는요. 늦게 온 쪽이 특이사항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자, 1번의 업무 일지는요. 이거는 치매 5등급 프로그램 관리자 있죠? 그분이 쓰시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쓰거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고요. 2번 상태 기록지는요. 요즘에 없어지는 추세고요. 태그 찍으면서. 3번 사고 보고서는요. 여러분 쓰시는 게 맞는데 이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쓰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쓰는 거고요. 4번의 인수인계서는요.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쓰는 거죠. 내가 방문 요양을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 법정서식이다. 요것이 정답입니다. 문제 32번.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대상자와 관련하여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적절한 업무 보고는 1번 서면 보고, 2번 구두 보고, 3번 주간 보고, 4번 월간 보고, 5번 전산망 보고. 정답은 몇 번? 네, 2번입니다. 구두 보고죠. 자, 상황이 급해요. 그런데 문서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죠. 빨리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말로 빨리 보고하는 게 맞고요. 주간 보고나 월간 보고는요. 주마다 월마다 보고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전산망 보고는요. 컴퓨터로 하는 보고거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컴퓨터로 보고하는 건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급할 때 이렇게 전산망으로 보고하기는 어렵겠죠? 구두 보고가 맞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보고하고 난 다음에 사안을 남겨야 되면 서면 보고로 다시 하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문제 33번. 인지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치매 대상자예요. 1번 대화 주제를 자주 바꾼다. 틀렸죠? 자, 대화 주제를 자꾸 바꾸면요. 인지가 못 따라가겠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요. 2번 새로운 물건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도한다. 틀렸죠?
익숙하고 친숙한 물건을 활용해서 대화를 유도하고 시도해야겠죠? 3번,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정답입니다. 인지 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요. 선택지를 주던지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요? 이런 추상적인 질문하면 안 되시고요. 답이 좀 딱딱 떨어지는 그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자,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바꾼다. 아니죠. 이거 주제를 자주 바꾼다랑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틀렸고요. 5번. 대상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틀렸죠. 자의적이라는 건 내 맘대로 해석하라는 거죠. 아니고요. 대상자의 행동은요. 병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가 판단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침해 대상자가 손을 바지춤에 자꾸 집어넣으면 어머 성적 행동하는 거네 이렇게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분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지춤에 손을 넣은 걸 수 있거든요. 바지가 낀다든지 땀띠가 났다든지 욕창이 생겼다든지 화장실이 가고 싶다든지 정말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왜 그런지를 파악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읽고 답 맞춰보세요. 1번.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2번. 나이가 많은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3번.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처치한다. 4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5번.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 즉시 버린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서 군대에서도 이런 응급처치 상황을 세팅을 딱 해놔요. 몇 명을 앞에다가 딱 둬요. 한 3명 정도를. 그러면 나와서 응급처치하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먼저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안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1번 볼까요?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아닙니다. 만약에 이분이 골절을 입었다면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나이가 많은 대상자 발견한 순서 다 아니고요. 뭐라고요?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5번에 대상자한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요. 가지고 가야 돼요. 병원에. 그래서 즉시 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문제 35번. 심장마비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는 1번 의식회복, 2번 통증 감소, 3번 합병증 예방, 4번 폐에 산소 공급, 5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 정답은요. 5번 되겠습니다.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입니다. 자, 심장마비가 왔대요. 그러면 심장이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심장이 하는 일은 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순환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피에 뭐를 싣고 영양소와 산소를 싣고요. 그래서 온몸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야 에너지를 내고 장기들이 다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모든 장기한테 명령을 내리는 우리 몸에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뇌입니다. 뇌가 멈추면 다른 애들한테 일을 못 시키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멈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살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영양소와 산소가 없으면 뇌가 죽게 되겠죠. 우리 피에 녹아있는 영양소와 산소로는요. 약 4분에서 6분가량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분 정도가 되면
피에 녹아있던 영양소나 산소가 다 고갈이 돼요. 그러면 죽는 거죠. 뇌가 죽으면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피를 강제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심폐소생술로요. 심폐소생술이 뭐예요? 가슴 압박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가슴 압박을 해서 피를 강제적으로 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인공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어디에? 뇌 쪽에요. 그리고 심장 자체에도 관상동맥이 있고 그걸 따라서 심장 자체에도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심장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는 걸 풀어줄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마사지를 통해서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해서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신 기출 모의고사 B형 1교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눌러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니콜레 슈테른의 혼자 쉬고 싶다라는 책 중에 나와 있는 명언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으니 굳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2교시 1부에서 만나요. 열공하세요.